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 이박사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차관급 미중 무역 협상은 아마도 별 성과 없이 평행선을 달리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예비 회담을 낙관적으로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고 비관적으로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죠. 낙관적으로 예측한 사람들은 레리 커덜로우가 어쩌면 기쁜 서프라이즈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거니와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비관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죠. 협상이 이루어지는 지금까지 계속됐던 미국의 압력, 중국 회사 28개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일하며 신장 위구르인에 관련해서 중국 관료들 및 가족들을 제재한 조치, 그리고 연이은 중국의 NBA 방송 중계 중지 등 서로 껄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류호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을 다시 부여한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관급 협상팀이 계획보다 일찍 귀국할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퍼졌었죠. 물론 그것은 잠시 후에 중국의 대외 언론 역할을 하는 환구시보의 총편집인 후시징이 그렇지 않다. 원래 일정대로 금요일까지 모든 일정을 소화할 것이고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트위트를 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좀 정리를 한다면 중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까지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바로 전체 협상 내용의 80%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양보를 하겠지만 20%에 해당되는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다. 이 자세가 변치 않는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중국의 산업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주권과도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류호 부총리가 북경에서 출발하기 전에 언론에다 미리 국영기업 보조금이나 산업정책 같은 것은 이번에 논의하지 않는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는 일까지 있었으니까요. 대체적으로 중국의 최저선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미국 쪽의 태도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는 빅딜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My inclination is to get a big deal. We've come this far. 중국이 제시하는 소위 스몰딜도 타결될 전망이 있다고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스몰딜을 받아들이게 되면 10월 15일로 예정됐던 3천억 달러 상당 부분의 보복 관세도 연기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중국이 양보할 수 있는 최저선까지는 대체로 와 있고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상황은 날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콩 정부가 취한 조치, 시위 시에 복면을 못하게 하고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한 이 조치는 오히려 더 광범위한 홍콩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치가 소위 홍콩의 비상조치법에 의거해서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이 비상조치법은 1922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홍콩의 부두에서 선원들 그리고 부두 노동자들이 너무나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너무 낮은 봉급에 반발해서 파업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이 파업이 거의 50일간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이에 따라서 홍콩의 항구로서의 역할이 마비됐었던 것이죠. 이때 영국 총독이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의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 홍콩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상황을 보고 홍콩의 안보가 위험하다, 홍콩의 치안이 위험하다, 위중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기존에 있던 어떤 법률과도 관계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고 구금할 수 있고 또 징발할 수 있고 언론은 검열할 수 있고 이렇게 거의 모든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신 시절에 긴급조치 1호, 2호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이제 그런 것이죠. 당시 영국 총독은 이 조치를 이용해서 사태를 진압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적용했던 것이 1967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홍콩의 근로자들이 소위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부자들은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우리 홍콩의 근로 노동자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우리는 공산화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테러도 일으켰다고 하죠. 이 사태로 인해서 경찰관 10명을 포함해서 51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취해졌던 조치가 마지막 조치였다는 거죠. 196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일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이 조치를 취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송환법, 당시 홍콩 시민들이 충분히 지지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반송환법을 꺼냈을 때 이렇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홍콩 사태가 일어났는데, 반송환법은 너무나 작은 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법을 가동을 해놓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캐리람 장관 뒤에 있는 깡아오반의 사람들도 정말 홍콩의 상황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그럴 리가 없다, 깡아오반이 홍콩 전문가들인데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고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예의 정칭홍 상해방 일파가 시진핑 일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음모론으로 또 돌아가죠. 어떻게 해서 이 조치가 시행이 되었던 이렇게 모든 선행하는 법률 체계를 우선하는 그런 법을 캐리람 장관이 꺼내서 시행을 했다는 것이 홍콩 사회는 너무나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홍콩이 법치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문에 따르면 많은 홍콩의 중산층마저도 이제는 짐 싸고 홍콩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지난번 뱅크런 운동이 거의 성과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많은 시민들이 ATM에 달려가서 돈을 찾고 가능하면 달러로 바꾸고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ATM들이 거의 다 현찰이 동나는 사태가 일어났고, 특히 중국계 은행들은 ATM 기계가 파괴당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도 홍콩에 지인이 몇 사람 있어서 연락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면 홍콩 전체가 전쟁터처럼 보이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시위가 주로 일어나는 지역이 곳곳에 있고 그 시위 지역을 벗어난 곳은 치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경찰들 가운데 중국 대륙의 공안이 복장만 바꿔 입고 투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고, 다만 많은 홍콩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뱅크런 가까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충분한 현금을 일단 찾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홍콩의 상황은 일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홍콩 시민들만의 힘으로 거대한 중국 정부와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미국이 신속하게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이런 시위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이 미 의회에 제출이 될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 3일이면 통과가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 3주가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죠.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니 하원에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상황판에는 비리 4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만 제출된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가 돼야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뒤져보니 한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측 기사인데 아마도 금년 연말 정도에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덧붙인 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에 대해서 가타부터 여태까지 태도를 밝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여러 관계에서 상황에 따라서 홍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만일 무역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을 한다면 무역협상의 진행 동안에는 홍콩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 말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 홍콩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야 될 사안으로 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되는 선택 가능한 이슈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 오가룡 같은 사람은 홍콩 시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에서 홍콩에 대한 경제제재, 무역제재 또는 금융제재에 들어갔었을 것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의도했던 홍콩에 대한 제재를 못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해석이죠. 결국 미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태도가 이해득실,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다고 보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콩은 어떤 결과를 보이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최선일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의 수는 아마 3가지 정도 아닐까요? 하나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잘 수용이 돼서 평화롭게 시위가 해산되는 것.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경우로 중국 정부가 홍콩의 시위를 무력을 사용해서 강경 진압하는 것. 그리고 이 2가지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다면 그 중간 어딘가에 방안이 있겠죠. 아마도 현재 단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이끌어가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 3가지 경우를 놓고 중국과 미국의 셈법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콩 시민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시위가 평화롭게 해산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럴 경우에 세계 각국은 아주 잘 됐다고 박수를 치겠지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계는 지금까지 중국 대륙 내에서 어떤 경우에도 민중들이 시위를 하거나 반항을 해서 정부의 법규를 바꾸거나 정부의 지도자를 변경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령 그 행정관료 또는 지도자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라도 민중들이 봉기하는 사태는 엄단해 왔죠. 그렇게 해야 일당 독재 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홍콩의 사태는 이미 수개월간 너무나 크게 벌어졌고 이제 중국 대륙 내에도 감출 수가 없게 되었죠. 결국 중국 공산당 매체도 중국 국내에서 이미 홍콩 시위 사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홍콩의 시위 사태가 폭력적이고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홍콩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용을 해서 여태까지 홍콩 행정부나 중국 정부가 해왔던 일들을 철회한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도 공격당할 일이거니와 중국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권력 관계에서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러한 일이 경제적인 득실상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미국의 셈법은 어떨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일에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을 해서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홍콩 시위가 평화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미국에게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미중 무역 협상이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소강 상태에 빠지거나 오히려 결렬이 된다면 홍콩의 시위 사태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중국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는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도 막아야 하고 홍콩을 통한 외국 자본의 도입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홍콩의 자유무역 기능과 국제금융 기능을 오히려 막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계산법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케이스로 중국이 홍콩을 무력 진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정치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된다면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고 홍콩의 금융기능과 자유무역 기능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러지 않아도 어려워지고 있는 중국 경제에 홍콩이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면 중국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해득실은 어떨까요? 만일 중국이 무력 진압을 하고 강경 진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비난을 살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마음 놓고 중국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국의 국익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입으로는 비난하고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들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지나친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일 이 2가지 옵션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할 수가 없다면 지금 현행대로 끌고 나가면서 어떻게든 조금씩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선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일 시위는 계속될 것이고 홍콩의 기능은 점점 더 마비돼 가겠죠. 단지 무력 진압하는 것보다는 늦은 속도로 마비될 뿐이겠죠. 게다가 어차피 중국이 약속한 일국 양제의 시한은 2047년에 끝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끈다는 선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 진압할 때 입을 데미지를 고려한다면 국내 여론의 통제를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확신이 있으면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한참인 도중에 미국이 홍콩의 무역 기능이나 금융 기능
기능을 중단시킨다면 이번엔 미국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종합해 본다면 강경 진압을 할 경우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으로는 데미지를 입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찾는다. 그리고 미국은 나쁘지 않다. 만일 민의를 수용하고 평화적으로 시위가 해제된다면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으로는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꼭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아니다. 지연책을 쓰게 되는 경우라면 중국의 경우에는 당장 닥칠 수 있는 경제적 데미지를 피할 수 있고, 그러나 점증하는 정치적 리스크는 부담해야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홍콩을 제재할 수도 없고 지원하기도 껄끄러운 상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있는 이 상황을 중국 정부는 어떻게 돌파하려 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미중 무역 협상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고, 이번에 류허 부총리가 가지고 왔다는 중국의 방안이 아마도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최종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아마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머릿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켜볼 뿐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Hey.